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연준 호재를 통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또다시 큰 산 하나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번 연도 금리 인하를 3차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확실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공장 설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 하든 저걸 하든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또 기대감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 정부가 드디어 반도체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에 지금 27조 원이죠. 200억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에 자금을 살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좀 된 거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 8조 원대에 달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분위기가 연신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2700포인트 이상으로의 확실한 어떤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연준의 어떤 경계심, FOMC 경계심에 의해서 주가가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보합 장세를 유지했다가 파월에 대한 발표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3% 만들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도 1.25%포인트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경기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잡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연준은 일단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연내 3회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일단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2회로 낮추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3회로 못 박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괜찮았다. 역대급 비둘기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할 경우 현재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뎌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일단 3차례 금리 인하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네, 변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달래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2%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치를 더 줄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3%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연도 지나가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네, 지금 유가가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로 지속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야지만이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 가격대가 인정을 받게 되고 성장률은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에 그냥 맡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지난번처럼 전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1.9까지 내려가게 되면 미국 금리는 한 2에서 3%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은 금리가 계속 낮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연준의 그 연내 금리나 전망치 유지에 안도를 했다라고 여기가 나오고 있고, 6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73%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 포인트가 조금 있었지만 파월은 그냥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포지션들이 더욱 커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그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좀 되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기업들에게는 상승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와 에너지를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그동안 호황기를 누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재, 통신, 금융, 산업, 기술 모든 종목군들이 대부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랠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1% 정도 또 상승했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기대감이 있지만, 주가가 단계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데, 야, 이게 내려오질 않고 그냥 옆으로 계속 누워요. 이렇게 되니까,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강한 종목들은 조정도 서서 받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 가격대 유지했다가, 이격도 좁혀지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 나오게 되거든요. 반도체는 이번 연도에는 파시면 안 돼요. 계속 들고 가시고, AI 쪽에 그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품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이 대장 랠리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네,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AI나 소부장 쪽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도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AI라고 해서 이제 칩, 뭐 소부장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그쪽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또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다른 쪽으로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막 넘어가죠. 그래서 뭐 AI를 활용한 어떤 컨텐츠 업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쪽이고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수혜 요소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하고 전력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AI가 뜨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뜨거운 전력주. 일진경기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65%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전선과 변압기, 차단기, 그 다음에 중전기기 뭐 등등등 여러가지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일단 잘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이거든 저거든 다 올라가면 좋죠. 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은 예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기차 공장을 많이 세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력 케이블이나 또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우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난번에 100% 이상 상승했다가 내려가서 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이쪽에도 네,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또 재룡전기 이런 것들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까지 약 4조 6천억 원 투자해서 독일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나올 때 이제 물론 이제 독일에 건설하니까 독일 기업이 수혜를 받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AI 쪽은 제가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어떤 변화나 또는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빨리빨리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이 전력 소비는 좀 늦은 감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구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증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챗 GPT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시점, 그러니까 구글 검색 시에는 전력 소모량이 0.3W 정도에 불과했는데 챗 GPT로 넘어가면 2.9W가량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이 전력 소비량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고압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상에서 계속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뭔가 처리에 대한 그런 그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력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이 전력기기 테마가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규 전력망에 대한 신설 또 노후 설비의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용 기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또 MLCC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전력 소비가 커질 때 이 MLCC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 자, 뭐 전기차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느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연계 산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대장주가 출발하면서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으로도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보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어디에 있다? AI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다 연결고리를 그쪽으로 맞춰서 대응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네, 흐름이 좋은 편이다. 더 진행될 수 있다. 요거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도 반도체, 뭐 AI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인텔의 반도체 보조금을 200억 달러 지원해주겠다. 네. 뭐 대출 포함해서죠. 네. 그래서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게 보조금이 이제 11조 4천억이네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 200억 달러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지원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 규모의 지원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뭐 돈을 맘대로 찍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내가 찍어내줄 테니까 니들 맘대로 해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상했던 지원 금액이 100억 달러였어요. 근데 200억 달러를 2배로 뛰어넘는 모습이라서 어마어마한 거죠. 칩스법에 따라서, 이 칩스법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이거든요. 이 칩스법에 따라서 인텔의 직접적인 보조금 최대 85억 달러, 그 다음에 110억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고요.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은 이거를 애리조나주에 투자를 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네, 계획을 포함했다. 이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는 삼성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공장 지금 짓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배당 왜 많이 안 줘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뭐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왜 있다구냐, 주가 왜 있다구냐, 뭐 이렇게 불만들 많이 가지시던데, 그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예,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런 기업들이 배당률, 그래도 삼성전자는 배당률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막대하게 갖다 집어넣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지 마시고, 어쨌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가요. 어쨌든 뭐 지금 주주라고 해서 막 그렇게 불만 가지고 있지만, 본전오면 또 팔아먹는 주주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이렇게 회사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뭐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그 파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 계획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어서 인텔이 쫓아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돼요. 네. 자, 백악관이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을 먼저 밝힌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네, 일단 선거. 다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 그죠? 애리조나주가 미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도와줬어. 내가 도와줬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좀 찍어줘.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히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감에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요, 약 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좋은 소식 나올 것 같죠. 즉, 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실적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죠. AI 기대감 커지고 있죠. 삼성 쪽으로 호재가 굉장히 예상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규모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블룸버그에 의하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안 주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주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쪽으로의 그 어떤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다 소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지금, 규모로 굉장히 크게 이 지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만 기업 TSMC에 대해서도 보조금 5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TSMC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된다면 네, 이것 역시도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네, 보조금 지원이 뭐 확실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네. 요렇게만 나오게 된다면, 그죠? 이번 달 안에 확실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다 드랍을 걸고요. 만약에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4월 달 넘어서면은 확실하게 8만원 넘어가는 모습이, 안착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도 뭐 8만원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한 3, 4%만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3, 4%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올라가면은 지수도 2700 넘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것인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잘 되면 좋겠죠? 네, 일단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나쁜 소식이 일단은 없다라는 데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되는데 다 좋은 소식이네요. 연준의 호재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 네, 반도체, 기술주 뭐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나스닥 뭐 다우지수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부상하고는 전력설비주 이것들도 단기적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도 이번 달 말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겠죠. 이제 4월달 실적 발표 때까지 지속적으로 네, 호재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예상외로 간다라고 그러면 네, 좀 이상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네, 예상에서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야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단타 성향의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속이 터져서 답답증으로 죽어버릴 것이고 장기 투자자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빈혈로 죽을 것이다. 당신은 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일단 그것부터 정립하라.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랬는데 그냥 하루 만에 홀랑 팔아먹고 주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막 마음이 아파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단기 투자자들은 그냥 물리면은 뭘로 들어가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원칙이나 기준 이런 걸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나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그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정립하시고 투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립 안 되셨다면 일단 그것부터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